상당히 많은 양이라서 여러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시험에는 시간 자체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연습 문제 푸는 거는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배우기를 해야 되니까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양자역학 얘기도 하고 사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 비슷하게 입자설과 뭐 이게 파동 이렇게 했을 때 식을 과감하게 등호를 놓으면서 이제 그런 이케이션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결국 리지스턴스하고 이제 이건 I분의 V고 그다음에 카패시턴스 이제 이거를 V분의 Q 해서 이제 페럿 단위고 옴 단위. 여러분 이거는 페럿에서도 알고 있고 제가 앞서 시작하면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해서 결국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면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한다라는 걸 처음에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패럴렐 커패시터 첫 번째 패럴렐 커패시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패럴렐 커패시터 있을 때 그럼 다 결과는 압니다, 여러분. D이고 그다음 면적이 S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V를 딱 딱 걸어줬습니다. 이렇게 V를 딱 걸어줬을 때 이때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입니다.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입니다. 돼 있을 때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 있을 때 얘 C 값 써도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럼 C는 이제 여러분 알고 있듯이 C는 이 V분의 이제 Q인데요. 여러분 알듯이 Q니까 이거는 D 필드의 DS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S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제 V분의 Q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필드가 이제 보면 이 평행판 축전제 플러스 Q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전에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계산한 걸 보면 위에는 0이고 안에는 이제 이 필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필드는 이제 알고 있듯이 로 S의 입실론을 나눠준 값이다라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이 방향이 위에다가 이 표면 단위 부피당 단위 면적당 있는 차지 양에다가 콜롬 퍼 메타 제곱에 요 유전율을 나눠준 값이 요 속에서의 전기장입니다. 이게 이 필드입니다. 자, 이 필드고 여기 전압 포텐셜이 이 필드의 EL 했는 것이 L 한 것이 여기 이제 포텐셜인데요. 여기 이제 이 필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 필드 내려가는 요 경로에 대해서 거리 D를 곱을 하면 되니까 일정한 값에다가 거리 D를 곱을 하면 입실론분의 로 S에다가 이 필드고요. 일정한 거리니까 D를 곱을 하면 얘가 V입니다. 얘가 V고 이 로 S는 단위 면적당 차지 양이니까 이거는 단위 면적당 차지 Q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실론분의 1의 단위 면적당 Q가 로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Q는 V분의 그 C는 이제 V분의 Q니까 V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Q를 남겨놓고 V를 넘기면 얘는 입실론의 S 나누기 D다. 라는 게 일렉트릭 필드로부터 카패시턴스가 구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카패시터가 입실론이 채워져 있을 때 평행판 축전되는 이 카패시터는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RC가 입실론 곱하기 로다라는 걸 이용을 해보면 이 속에 시그마인 재료가 채워져 있을 때 이때 저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문제를 바꿔보면 그때는 똑같은 기하학적 대체에서 단지 유전체가 아니라 도체인 시그마인 도체를 넣었다. 그랬을 때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C를 요래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R이란 것은 C분의 입실론 로가 되니까 얘를 이제 넣는 겁니다. 넣으면 얘를 입실론에 나누기 시그마 분의 1에 C는 입실론 S에 D가 되니까 이때는 시그마 분의 1에
입실론 나눠지고 D에 나는 S다. 이게 저항이니까. 간단하게, 자, 따라해보자, 한번. 유전체, 전극 생파층 사이에, 따라해보자. 생파층 사이에 입실론인 전원체가 채워져 있다면, 그때 주어진 C 값은 주어진 전극의 사이에 전도체가 채워졌을 때 저항을 구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상황을 분과적으로 풀어서 정확하게 유색하게 푸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고 하나를 알 때 나머지를 그 연역을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코엑셜 케이블, 코엑셜 캐패시터. 여기 뭐라고 있나? 코엑셀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여기 돼 있고 속에 속의 반경이 A고요. 바깥의 반경이 B입니다. B이고 속에 유전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입실론이 유전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긴 카패시터인데 이 길이가 L입니다. 길이 L 되어 있을 때 요거에 이제 카패시턴스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코엑셀이니까 중간에 심이 있고 바깥에 쉘이 있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하얀 그런 유전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기회로 디지털 회로 실험할 때 저기 실험실에서 이렇게 까만 선 있죠. 잘라보면 야단 맞겠지만 잘라보면 그 속에 중간에 코어가 있고 감싸고 있고 속에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하얀 게 들어있거든요. 그런 코엑스 케이블 걔가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카패시턴스는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 안에 쌓이는 차지 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할 때도 캡은 알지만 V분의 Q다라는 걸 알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2의 DL분의 이거는 입실론 2의 DS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필드를 구하면 여기에 이제 가우스 공론을 생각해보면 요거는 시험에 딱 내기 딱 좋은 그런 문제죠. 그래서 보면 A하고 B 사이에 빈 공간에 전기량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가우스 법칙을 이제 생각해보면 요 안에 실린더의 그 표면, 가우스 평면을 생각해서 D에 DS는 여기 감싸고 있는 S가 이 속에 Q가 들어있다. 이 길이 L에 Q가 들어있다. 가정한 겁니다. 이쪽에 안에 차지가 플러스 Q가 있다. 바깥에 마이너스 Q가 있다. 길이 L, 요 단면에 대해서 길이 L에 속에 심지에 플러스 Q가 들어있고 바깥에 쉘에 마이너스 Q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 바깥에 전압 차이가 여기는 바깥은 그라운드고 속에는 V다. 그래서 이 V하고 속에 Q를 가정하고 했을 때 요 B가 바로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가우스 평면을 이렇게 잡으면 얘는 Q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실린더를 그리니까 2파이 로가 요 단면이고요. 요 둘레고요. 길이가 L이니까 요 면적이 되겠죠. L이 요 DS 면적이고 T의 로 방향, 요 중심에서 거리 방향에 따라서 전기장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고 Q를 이렇게 하면 뒤로는 2파이 로 L분의 Q다 라는 관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는 입실론으로 나눠주면 일렉트릭 필드는 2파이 입실론 로의 L의 Q L 길이의 Q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E가 주어졌을 때 V를 이제 구하는 거는 이것에 의해서 V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 0이니까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포텐셜이 높아지니까 요 중간의 공간은 V는 마이너스에 B에서 바깥에 요 B가 0이잖아요. 그죠? B에서 A까지 하고 이 필드 2파이 입실론 로의 L에 Q가 A에 이제 Q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고요. 일렉트릭 필드는 이 로의 A 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D 로입니다. D 로가 주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마이너스 2파이 입실론 L분의 Q의 로그의 로인데 이게 이제 B에서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2파이 입실론 L의 Q의 로그의 A분의 B다라는 관계 나옵니다. 자, 그래서 V는 그렇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C가 V분의 Q니까 여기 좌변이 V고 우변이 Q니까 얘는 2파이 입실론 L 나누기 로그 A분의 B다 라는 걸로 바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체의 유전율하고 길이 이걸 단위 길이에 따른 커패시턴스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L분의 C가 되겠죠. 그죠? 그럼 2파이 입실론의 로그의 A분의 B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꿔서 여기 유전체가 채워졌을 때 C를 계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유전 싹 빼고 거기에 전기가 통하는 걸 딱 넣어주면 R은 얼마냐? 그럼 R도 딱 나오겠죠. 네, R도 딱 나오고 일단은 C를 좀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리컬 이제 구면 스피어리컬 베스터.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공 두 개가 있는 거죠. 속에 공이 하나 있고, 바깥에 싸고 있는 겁니다. 그 바깥에 싸고 있는 거를 그라운드를 놔두고, 안에를 반경을 A, 바깥의 반경을 B라 하고, 안에를 포텐셜을 V, 어, V로 했습니다. 그 안에 차지를 플러스 Q라 하고, 바깥에는 마이너스 Q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동그란 거 이래 있고, 바깥에 있고, 안에 플러스 Q가 들어있고, 바깥에 마이너스 Q가 있고. 지금 그 상황이 너무 빨리 전개되죠, 그죠? 일단 상황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예전에 그 가우스 법칙에서 이 필드를 구하면 일단은 출발이 입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우스 공면을 해서 둘러싸고 있는데 고속 Q가 있다. D 필드를 DS, 요 S라 했을 때 S에 한 바퀴 둘러싼 게 소개되는 Q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얘는 구면 좌표기니까 이제 입실론 E에 R에 4파이 제곱입니다. 면적이니까. 또 구 표면은 4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E에 R이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에 Q가 되고 이 필드는 이제 4파이 입실론 R 제곱의 Q에 R 방향의 전압이다. 전기량이다. 라고 되고요. 요 V는 마이너스의 이 필드의 어, DL인데 바깥이 B고 속이 A죠, 그죠? 속이 A입니다. 요 바깥 두께 B고 A입니다. 그래서 B에서 A로 갈 때 포텐셜이 V인 거거든요. 요 바깥이 0이니까. 이거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V의 R 빼기 V의 B. 이게 R이군요, 참. 이런 관계가 되는데, 어,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ASB까지 V니까,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에 B에서 A까지 4파이 입실론의 R 제곱의 Q의 DR입니다. DL이 그 구면 좌표기에서 DR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4파이 입실론 Q의 R분의 1의 얘가 B에서 A까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4파이 입실론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는 겁니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니까 C가 어떻게 되냐면 V분의 Q니까요. 여기서 V분의 Q 되니까 4파 입실론
나누기 A분의 Q 그거고요. A분의 그러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쉘이, 금속 쉘이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을 때 C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요. 이 C값이라는 것은 전압을 걸었을 때, 1V 걸었을 때 쌓이는 차량이니까, 이때 이제 B를 무한대로 보내면, B분의 1이 0이잖아요. 그죠? 이게 0이 가까이 갑니다. 그때는 이제 C가 4파이 입실론 A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 공 하나만 띄워져 있을 때, 금속구가 됐을 때, 여기 플러스 차지 Q가 있으면, 무한대가 이제 0이고, 무한대에 마이너스가 있다, 마이너스 Q가 분포하고 있다 생각하고, 얘를 채우는데 필요한 C가 바로 4파 입실론 A라서, 이게 이제 반경이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차지 양이 많아질 거고,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또 차지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속에 있는 쉘을 플러스로 바깥의 쉘을 마이너스로 해서 두 개의 그, 요거 사이에 전압을 걸어준 거하고 여기에 표면에 만들어진 차지양을 비교한 게 C인데, 요 바깥에 게, 무한대로 갔을 때는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떠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딱 떠 있고, 반경 A이고, 이렇게 주어진 금속구가 있을 때, 얘의 카패시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를 처음에 바로 물으면, 이거 플러스 Q로 하고 마이너스 Q를 어디를 갖다 놓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요일 되는데, 플러스 Q로 넣는데 마이너스 Q를 어딘가 둬야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구해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갖다 놓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서, 공 하나만 떠 있는 게, 전압 걸어주면, 커패시는 얼마 차지 생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뭐였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때 가져왔던 거 있죠. 덜덜덜 소리가 나면서 얘가 전압이 되게 높아지고 여러 과학관에서 이렇게 고무벨트가 돌고 있고 인형이 위에 있으면 머리가 바짝 쓰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대 그래프였어. 반대 그래프가 바로 이런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 전기에 의해서 차지 Q를 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 그래프의 C가 얼마냐 라는 문제가 또 되게 좋죠, 그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페스탄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카페스탄 대가 되고요. 이 필드가 있으니까 내가 등교로 나온 어떤 모양이라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노트 필기에 다 기본 필기에는 있는데 수업 중 필기에서는 제가 다른 거 생각나는 것도 같이 원래 준비한 거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를 기본적으로 쓴 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때 더 쓰는 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6.8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어서 지금 잠도 오고 그럴 테니까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결과만 딱 봐도 좀 무시무시하죠? 뭐냐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발굽이 있죠, 말발굽.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통 얘기는 그 사이에 갖다 놓고 이제 정류 멘트 이렇게 직류 멘트 돼 있고 단면적 S고 길이가 L이고 이장 로일 때 얘 사이 저항이 얼마냐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쭉 느려서 이렇게 말발굽처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저항이 얼마가 될 거냐. 여기 아니거든. 여기 아니고
요 안쪽하고 바깥쪽을 해는 얘가 요 사이에 저항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안쪽 있죠, 안쪽.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전구 두 개 ต้อง만든 삐뚤어진 겁니다. 휘어진 겁니다. 휘어진 이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윗면과 아랫면 사이에 저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유니폼이다, 이렇게 하는, 유니폼하다 그러면 좋겠는데, 삐뚤어졌다는 거죠. 삐뚤어졌으니까, 삐뚤어졌는데, 무슨 좌표계에 따라 삐뚤어졌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그걸 딱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직교 좌표계, XY 좌표계,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 원통의 좌표계인데, 얘가 모양이 무슨 좌표계에 딱 적절하게 펴져 있습니까? 원통의 좌표계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 사이에 딱 점을 만들어 놓고, 전압 부위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될까? 그거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안쪽과 바깥쪽을 그라운드를 시켜줬을 때 안쪽이 V다. 라는 거를 가정한 상태에서 이 사이에 포텐셜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 포텐셜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 구할 수 있고 일렉트릭 필드를 또 접근하면 그 사이의 전위차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저항을 계산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푸는 걸 라플라시안 V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라플라시안 V고 V는 아마도 로우의 의존성이 있을 겁니다. 로우의 의존성이 있어서 될 거니까 이제 요거를 해석해 보면 함수니까 실린더리컬 좌표계에서 포텐셜 V는 로우 분의 1에 내가 H1, H2, H3분의 라운드 로우의 라운드에 H1 1, H2가 로우, H3 1에 라운드 V의 라운드 로우 플러스 라운드에 세타인데 H2가 로우, H3, H1 1 1이 돼서 라운드 V의 라운드의 라운드 세타 더하기 라운드의 라운드 5 실린더리컬이니까 이거 라운드 G 라운드 G 그래서 H3가 1 H1과 H2가 로 라운드 V의 라운드 G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이게 V의 로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B는 to horizontal surface니까 G가 0일 때와 G는 T일 때니까 요 위아래거든요. 위아래를 정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B는 V의 G 함수일 때입니다. 첫 번째는 VA에 대한 함수, 로에 대한 함수. 두 번째 문제는 요 위아래는 G에 대한 거고 안에서 바깥에 하는 거는 로에 대한 거니까 V로입니다. 여기에서는 V의 로가 A일 때 V0고요. V의 P일 때 얘가 0인 경우고 그 다음 VG도 0일 때 0이고 VT일 때 V0인 두 가지가 다른 경우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V로일 때는 이 두 개의 의미가 없죠. 세타하고 G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값이 0이 돼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푸는 거는 로에 대한 것만 남아서 뒤에 D 로에 D V에 D 로로 편미분을 그냥 미분으로 바꿔줬습니다. 로에 대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에 dv, 이 로는 한번 접근하면 a라는 값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v, d 로가 로분의 a죠. 그럼 한 번 더 접근하면 v의 로는 a의 로그의 로 플러스 b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함수가 나오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A일 때 V0고 B일 때 0입니다. 그래서 VB를 넣어주면 V에 B는 A 로그 B 더하기 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a 로그 b입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 넣어주면 v의 로는 a의 로그의 b분의 로가 나옵니다. 로그 로 빼기 로그 b니까 로그 b분의 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 로가 VA가 V0니까 A는 A 로그 B분의 A 그게 V0입니다. 그래서 A는 로그 B분의 A의 V0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쓰면 결과적으로 보면 V의 로는 로그 B분의 A의 V0분의 로그의 B분의 로다. 라는 게 V가 포텐셜이 나온 거죠. 자, 포텐셜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V잖아요. 그죠? 그레디언트 V니까 이거니까 이거를 로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로그 B분의 A의 V0의 마이너스 로분의 1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필드는 마이너스 V의 로그 B분의 A의 마이너스 로분의 1이다. 그게 이 필드가 이제 됐죠. 그러면 이 필드가 되진 상태에서 저항 R이란 거, 저항 R을 구하는 거죠. 저항 R이란 것은 I분의 V니까 I가 J의 DS인데 시그마 E의 DS고요. DS고 그 다음에 위에는 V니까 그냥 V 제로 그 관계가 V0가 되죠. 여기서 DS는 실린더 좌표계에서 로 D로 D 파이입니다. 로 D로 D 파이가 요 그 실린 좌표계에서의 DS인데요. 여기 이제 넣으면 이제 방금 구한 걸 넣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시그마 분의 1에 그 다음에 이 필드를 넣을 때 로그 2분의 A에 마이너스니까 이걸 그냥 A분의 B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B분의 1을 A분의 B로 바꾸고요. V0에, 그 다음에 요거를, 잠깐만요. 이게 잘못됐네. 이 필드니까, 시그마에 V0 나누기 로그 A분의 B. 요걸 이제 밑에 갖다 쓴 거죠. 여기 갖다 쓴 겁니다. 앞에 계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분의 로 D로 D 파입니다. 로 D로 D 파이니까 여기서 이제 로가 약분이 딱 되죠, 그죠? 로 D로 D, 이거 지금 잘못했네, 여러분. 로 D로가 아니고 지금 이 D로는 면적이 전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단면적은 이거죠, 지금. 이거니까 어, 로의 D 파이죠, 그냥. 로 곱하기 요 D 파이에다가 두께를 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로 D로 D 파이가 아니라 로 D 파이 Dg입니다. 왜냐하면 요 단면적이니까 전력이 이렇게 그릴 때는 요 면적은 요 가로는 요거는 로 D 파이고 높이는 Dg니까 요걸 곱을 한 거는 로 D 파이 D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D 파이 Dg인데요. 그럼 로 약분이 되고 D 파이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 파이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DG는 0에서 T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시그마분의 1이고요. V젤이 약분이 되고요. 분자에 로그 A분의 T가 올라가고요. 요거는 D파이는 2분의 파이
하고 높이 t 이렇게 되어서 저항 R은 시그마분의 1에 파이 t 분의 로그 a분의 b다 라는 게 나옵니다. 시그마분의 1에 파이 t분의 로그 a분의 b인데 결과 맞나 한번 볼까요 한번? 이가 어디 갔죠? 시그마 파이 t는 같은데 2가 빠졌다 그죠? 2가 어디서 빠졌을까요? 여기 빠졌네. 여기 2가 올라가면 2가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저항이 말발굽 같은 그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하는 거를 이제 되고 요 G 방향은 여러분 그 G 방향은 우리 쉽죠, 그죠? G 방향은 요거니까요. G 방향은 이 옆에 공간을 좀 쓸까요? 얘를 요 로우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 그거가 됩니다. 라운 D 제곱에 V에 D C 제곱은 0 이거를 푸는 겁니다. 이걸 푸는 거라서 한번 접근하면 이제는 A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접근하면 AG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러니까 G가 0일 때 이게 V가 0이기 때문에 G를 넣으면 D가 0입니다. 그래서 AG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T 두께일 때 G가 T일 때 V0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이 위아래 방향으로 아래가 0, 위가 V0일 때 이렇게 되니까 교과를 보면 얘는 T분의 V0의 G가 V에 대한 포텐셜입니다. 그럼 여기 포텐셜이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이 필드는 요거를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T분의 V0의 AG 방향이다. 가 되겠죠. AG 방향. 이 필드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 필드에다가 DL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저항 R이란 것은 앞에서 봤지만 I분의 V니까 V0의 시그마의 E 필드 마이너스 T분의 V0의 AG에다가 이제 수직인 방향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는 요 밑에 면에서 위에 면으로 갈 때니까 요 단면은 요거거든요. 요거니까 여기서는 길이가 이 방향이 D로 방향이고요. 이 방향이 로 D 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는 이제 그게 DS가 면적이 어, 로 D로 D 파이다. 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위아래 됐을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V젤 약분이 되고요. T가 올라가면 시그마분의 T는 그대로 나오고 요 크기만 보면 로 D로 D 파이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2분의 로 제곱에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AS B ASB까지고요. 그 다음에 d파이는 여기서 0에서부터 4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다가 되고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은 보시면 8, 2가 8이죠. 8t라는 시그마의 시그마 파이 시그마의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한 게 위아래로 잴 때 저항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좀 빨리 진행해서 그렇긴 한데 생각 좀 해볼래요 한번. 그 뭐가 계산이 잘못됐나요? 2분의 파이 이제
또 개수가 뭐 틀린 것 같은데. 4t네. 네? 아, 4번에 8, 2번에 8구나. 아, 여러분, 2분의 8 따지니까, 여기가 8. 계산하는 거, 어, 구하는 거 많이 어렵죠.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그래도, 이 필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제를 좀 봤고요. 좀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한번. 요것도 제가 시험에 내기 되게 좋은 문제라서, 이거는 과제구나. 어, 예제 문제. 요 문제나 보겠습니다. 어? 그림이 빠졌네. 자, 예제 6.12번 한번 읽어보려면 소리 내서. 음, 시작. 자, 위에 페인바 추천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가 그라운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면적 S입니다. 단면 S 페인바 추천인데, 정확히 반을 나눠서 위에는 1번 물질이 채워져 있고요. 그 유전율은 1번이고, 그 다음에 말에는 유전율이 R2인 물질이 채워져 있고, 그 반은 2분의 D, 또 반은 2분의 D에서 전체 D를 반은 1번 물질이 채워져 있고, 반은 2번 물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커패시턴스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캡을 구하라. 여러분, 회로 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그 커패서 두 개 직렬 연결이죠. 그죠? 역수의 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면 그 두 개가 C1, C2로 해가지고 C1, C2로 해서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 값, 알겠죠? 그죠? 결과는 보면 요거의 직렬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걸 회로에서 배웠을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지금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 0과 D 사이에 이게 한쪽 방향에 그거를 라플라시안 V로 생각해 봅니다. 해보면 얘는 이제 G 방향에 대해서, 요 G 방향을 하겠습니다. G 방향에 대해서, D 제곱 V의 D 제곱은 0이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얘를 순서에 따라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V는, 어, 1차 미분은 A, 그 다음에 2차, 한 번 더 적분하면 H 플러스 B다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근데 이거 보면, 이런 형태니까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서 다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표현할 때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있으면 1번, 그러니까 2번이 있으면 1번에서의 포텐셜은 A1G 플러스 B1 앞에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번 영역에서의 개수는 A2G 플러스 B2인데 여기서 G가 0, 여기 G를 0으로 하고요. 여기 G를 L로 하겠습니다. 이걸 D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G가 0일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2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0을 넣었을 때 V2가 0이 돼야 되니까 B2를 간단하게 삭제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근데 개수가 모르는 게 3개죠, 지금.
그죠? 1번 영역에서 A1G 플러스 B1, 2번 영역에서 A2G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요, D일 때 뭐냐면, D일 때 V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때 A1D 플러스 B1은 V0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B1은 V0 마이너스 A1D구나. 라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넣으면 V1은 A1G 플러스 V0 마이너스 A1D가 이제 1번 영역에서의 포텐셜이고 2번 영역에서는 A2G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미지수가 이제는 A1과 A2만 미지수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남는 거는 뭐냐면, 위에 이제 요 2분의 D일 때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겠죠, 그죠? 네, 같아야 되니까 2분의 D를 넣었을 때 얘 두 개 같아야 되니까 A1의 2분의 D 플러스 V0 마이너스 A1의 D는 A2의 2분의 D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V0 마이너스 2분의 A1D가 바로 A2 관계가 되니까 A2는 D분의 2V0 마이너스 A1이다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지수가 하나만 남았죠. V1 영역에서는 V1G는 앞에서 A1G 더하기 V0 마이너스 A1D 그다음에 V2G 위쪽은 여기서 A2 D분의 아래쪽이 D분의 2V0 마이너스 A1의 G가 이제 V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 다시 그리면 입실론 R1, 입실론 R2 여기에 V0 이 그라운드 하고 이 길이가 D이고 얘가 2분의 D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미지수 하나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미지수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상태고 자, 그럼 여기서 그 보면 요 V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충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단위 면적당 차지하는 같죠? Q 위에 로 S가 2분의, 로 S가 단위 면적, A 면적을 S라거든요. S라 해서 S분의 Q고요. 아래는 OS는 마이너스 S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1번 영역에서의 전기장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가우스 법칙을 했을 때 여기 밑에 전기장은 로 S에 나누기 입실론 R1이고요. 여기서는 요 밑에서는 전기장이 로 S에 입실론 R2입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요 위에서는 D가 요 차지항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2에 R 1인 영역이고요. 얘는 2의 2영역에서의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로에서 같으니까 2의 1의 입실론 R1은 그다음에 2의 입실론 R2의 2의 2 이제 D입니다. D1과 D2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면 유전체가 다르더라도 D는 같다. D는 연속이다 생각하면 좀 같겠죠. 요게 이제 로에스니까 이건 단위 면적당 이게 Q가 되거든요. 이게 로에스니까. 로에스 갖다 놓고 입실론 1에 E1, 로에스 갖다 놓고 입실론 R2에 E2,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 로에스는 S분 Q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E1이 뭐냐면 라운드 G1의 라운드 V입니다.
이 2가 뭐냐면 라운드 G2의 라운드 V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라운드 V1 한 것은 앞에 A1이죠. 요거는 결국은 입실론 R1의 A1이고요. 그 다음에 요 R2는 입실론 R2에 미분한 거는 요겁니다. B분의 2V0의 마이너스 A1입니다. 요게 S분의 Q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A1은 입실론 R1분의 S분의 Q고요. D분의 2V0 마이너스 A1은 입실론 R2분의 S의 Q가 됩니다. 요걸 이제 요거하고 요걸 했고 요거하고 요걸 했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2V0분의 D는 Q 나누기 입실론 R1S 더하기 Q 나누기 입실론 R2S가 되니까 V0분의 우리 C라는 것은 V0분의 Q니까요. 이거를 넘기면 D분의 2의 여기에 입실론 R1 S분의 1 더하기 입실론 R2분의 S분의 1 이럴 겁니다. 그래서 보면 C분의 1은 C분의 1은 입실론 R1의 S분의 D 나누기 2 D 더하기 입실론 R2분의 S의 D 나누기 2 되니까 요거는 C분의 1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과 이거 같죠. 쉽게 계산되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로적인 생각을 하고 전기장을 구해서 이렇게 연속을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또 푼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입실론 R1과 입실론 R2를 채우고 그 사이에 이제 V를 걸어주고 그라운드 했을 때 얘의 캐패시턴스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판 측전지의 병렬 연결이니까 두 개 다 하면 되겠죠. 다 하면 되고 또 푸는 방식도 예제에서 보면 이거를 결과는 이제 같습니다. 결과는 테스트의 병렬 연결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을 구하고 커패시턴스하고 리지스턴스 구하는 데까지가 지금 중간고사 범위까지거든요. 범위고 제가 이제 기본 필기에서는 다뤘는데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 다이폴 이미지 차지 문제는 잠깐 소개만 했었고 이- 이미지 차지는 소개만 했었고 그다음에 라인 차지 그다음 이런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다이폴에 대한 얘기 결국 더 잘 못했다 그죠? 이렇게 다이폴 요 부분 빼도록 합시다. 요 부분은 그래도 배웠으니까 이거 배우게 됐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마그네틱 다이폴이 있거든요. 그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일렉트릭 다이폴을 우리 교재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최대한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지 폴스 메서드하고 그 다이폴 요거하고는 교재에 나오지 않지만 간략한 설명에 대해서는 좀 참고 삼아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시험에는 범위에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넣지 않도록 하고 대신에
전기장을 구하는 방식으로서 생각해 볼수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오는 일단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방법에서 E 필드나 V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텐셜 구하고 포텐셜 차이로부터 이제 리지스턴스를 계산하거나 커패시터를 계산하거나 그게 하나의 굴비 깨듯이 쭉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E 필드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보다는 요 모양이 있을 때 저항을 구하라 뭐 커패시턴스를 구하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갈 확률이 많죠. 처음에 E 필드를 구하는 방식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저항과 커패시터니까 중간고사 때 이제 가장 나갈 수 있는 응용은 R과 C를 구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제 문제에 과제 문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는 이제 참고 삼아 보고요. 풀 수 있는 만큼 풀 때 잘 못 풀겠으면 그냥 최대한 풀어보기 바랍니다. 예. 생각해보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중하고 전까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이, 예, 예. 자기장 전까지. 예, 자기장 전까지입니다. 자기장 전까지를 좀 다뤄서 원래 그 강의 계획서보다는 조금 더 나갔거든요. 제가 조금 더 나간 이유가 이게 그래야지 중간 끝나고 나서 자기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장 조금 더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폴 모멘트 부분은 마그네틱 필드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비교할 때 제가 다이폴 모멘트를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폴스 메서드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전자기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벡터 필드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기장을 구했는데, 크기와 방향을 가진 값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예제 문제 하고, 기출 문제 하고, 그리고 과제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 그쪽에서 왠지 저항과 C를 구할 것 같은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것의 의미가 뭐냐 라는 거를 제가 몇 개 얘기 안 했죠. 그죠? 몇 개 안 했는데 그 정성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말로 이해도를 체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과제에 모든 답을 내일 아침 10시경에 블랙보드 올려놓고 내일 밤 10시에 이제 다음 주 금요 시험 치기 전에 제출할 그 과제하고 그리고 앞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녹화를 할 거니까 최대한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예.